자, 5차 미션, 필수 미션 같이 해볼게요. 검색 기능, 자, 검색 기능 보면 되고요. 페이지가 새로 열리면서 모달이 닫혔다가 열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검색 버튼 누르면 모달이 닫혔다가 깜빡거리면서 열리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이제 거슬리니까 페이지 전환 없이, 그러니까 이게 깜빡거리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깜빡거리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 검색 버튼을 보시면은 저희 모달의 서치 모달을 보세요. 자, 검색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서브밋이고요. 이 서브밋 버튼은 누르면은 이제 폼에 설정된 이 액션으로 주소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 주소를 타게 되면은 저희 메인 컨트롤러의 요 리퀘스트 매핑 요 함수를 타게 되고 요 main.html 요 파일 요 html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쫙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저희 서버가 있고,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있으면은 여기 주소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요거잖아요. 슬래시 요거. 그래서 주소창이 슬래시로 딱 바뀌면은 여기서 main.html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바꿀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main.html이 넘어오고요. 이 브라우저는 이 받은 파일을 가지고 렌더링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서버가 이 HTML 문서를 계속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문서를 새로 받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죠. 또 주소를 바꿔서 치면은 HTML이 넘어오고요. 그럼 기존의 거 지우고 새로 넘어온 걸로 다시 그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다시 그릴 때마다 모달을 또 새로 띄워야 되니까, 그렇죠? 요게 이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용자 경험에 좀 거슬리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이렇게 새로 넘어와가지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는 과정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에 자, 이 화면에서 요 부분만 살짝 바꾸고 싶어요. 요 부분만. 자,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살짝 바꾼 HTML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것을 지우고 다시 그리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이 바뀐 부분이 되게 국소적이잖아요, 노란색 부분.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바꾸겠다고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이전에 그렸던 거를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게 좀 성능적으로도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페이지를 이제 새로 열려면은 기존에 유지했던 파라미터를 어떻게든 다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유지하려고 우리가 URL에다가 이렇게 URL에다가 파라미터를 유지하는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페이지가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 방식대로 안 합니다. 요 방식대로 안 하고요. 자, 서버가 있고, 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브라우저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요청을 해요. 이렇게 뭐 슬래시라는 URL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main.html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main.html을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고치고 싶다. 자, 그럼 지금 저희 방식은 서버에서 템플릿이라는 걸 타임리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노란 부분이 바뀐 HTML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브라우저가 기존의 것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HTML 페이지를 서버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대신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서버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데이터 요청을 해요.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요청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뭐 HTML을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고 서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데이터만 받기 때문에 페이지를 새로 고칠 필요는 없어요. 페이지를 새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 빨간색으로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이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받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가 이제 브라우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요 데이터를 꺼내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셀렉터 있잖아요. 그렇죠? 셀렉터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죠. HTML에.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자바스크립트 셀렉터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파란색 다시요. 빨간색 데이터 서버로부터 온 빨간색 데이터를 여기다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요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국소적인 부분만 살짝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국소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이 오렌지색으로 제가 칠한 이 나머지 영역은 사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사용자 경험에서도 좋고 우리가 성능적으로도 또는 이 파라미터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서버에서 HTML을 그려서 보내주는 방식 말고 이제 데이터만 받아와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고치는 방식, 이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요 검색 기능도 그렇게 바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이제 에이작스 이렇게 불러요. 뭐 어싱크로나이즈, 어싱크로너스, 뭐 자바스크립트, XML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거 뭐 줄임말인데 한번 찾아보세요.